트레이더의 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해운솔루션 이정훈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이마트를 골라주셨습니다. 이제 마트에서도 새벽 배송을 가능케 한다라는 이슈가 더해지면서 오늘 두 자릿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11만 9,800원 나타냈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2%가량 올라주면서 10만 5,6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잠깐의 단기적인 모멘텀을 소화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이마트 조금 더 볼만한 구석이 있을까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떤 날 계속된 인터넷 배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히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오프라인 매출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에 덮친 격으로 이제 새벽 배송까지도 논의를 한다고 본다라면 추가적인 매출 확대나 이런 부분이 또 기대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갖고 있는 새벽 배송이나 이런 이점이 이마트 쪽으로 돌아올 거냐라고 본다면 당분간의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새벽 배송 관련해가지고 과도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점유율이 안 올라간다라면 다시 한번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에 압력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세는 미국 증시에서도 월마트가 이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늘리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마트가 최근 들어와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마트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워낙 무거운 주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가 이제 박스권 돌파 상단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자리를 조금 더 지켜주는 모세가 10만 원 부분을 강하게 지켜주는 모세가 나온다고 본다면 그때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적 정상화와 관련해서 이마트를 첫 번째 특징주로 골라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신재생 태양광 관련한 하나솔루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상한가 흐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4%가량 올라주면서 37,9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또 머스크 형님의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시장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쪽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신재생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태양광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모멘텀은 잘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해상풍력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트럼프 정책에서는 약간의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작년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26년도부터는 이제는 어느 정도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이제 흑자 전망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 하나그룹주들이 정말 잘 갈 때도 하나솔루션은 좀 약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과 ESS 관련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본다면 미국에서 이제 IRA 법안 수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중국산에서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에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받아간다고 본다면 25년도에는 안 좋았지만 26년도부터는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 전체들이 어떻게 보면 상방 추세로 돌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계속적으로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의 조정만 더 들어와 준다고 본다면 가뿐하게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기 눌림목에서는 충분히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도 괜찮다 언급해 주셨고, 하나그룹주에서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하나솔루션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갖고 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팀장님의 공략주 공개해 보겠는데요. 넷마블을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두 자릿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 그리고 자리 좋은 모멘텀 있는 종목을 보자는 말씀이실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던 게임주 같은 경우도 반등하는 모세가 나왔는데요. 게임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넷마블 자체적으로만 본다고 보면 정말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게임주 관련해 관심이 없던 부분이 있었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게임주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잘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넷마블의 실적이 잘 나왔어?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면 그중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넷마블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게임주들보다 어떤 빠른 개선세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된다고 본다라면 넷마블이 대장주 역할이 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이제 신작이 8종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게임주들은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신작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넷마블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게임주들과 약간 차별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대작 게임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중소형급의 게임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와 차별점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중소형 투자를 했지만 대박 게임으로 바뀌어준다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넷마블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장 같은 경우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적으로 들어가시기에 망설이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전략보다는 저는 약간의 당분간의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올라가는 시점보다는 눌림목 다시 한번 나오면 그때 제대로 공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장중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잖아요. 다만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 거고 지수 변동에 따라서 종목들이 눌리는 거라면 이런 시장을 정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한 모습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국내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미국 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고용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인 침체나 나오면서 어떤 불안감을 더욱더 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에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문제가 있냐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강한 수급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충격을 요 근래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의 참여자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락장에서만 현금 확보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승장에서도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하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모든 종목이 올라가면서 다들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그 상승 안에서도 계속된 흔들기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본다면 옥석 따르기 장세가 돌입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라갔던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내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빠질 때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의 교체 시기가 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면서 이 하락세가 멈춘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 기존의 강한 섹터들을 올라갈지 아니면 새로운 섹터들이 올라갈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면서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와준다고 본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번 주 동안 하락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흔들기로 끝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오늘장에서 미국장이 큰 폭으로 하락이 된다고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는 약간의 분위기 반전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도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지금 시장 안에서 이 변동성 시장 안에서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을 확보해 나가는 게 좋겠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